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입니다. 국과수에서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판정하더라도 무죄 선고는 가능하다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청에서 큰 인명사고가 있었죠. 제네시스 차량이 이제 일방 통행로를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보행자들을 덮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놀라고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이전에도 그 여의도 아파트에서도 그 벤츠 차량이 경비 아저씨가 주차를 하다가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로 여러 차가 파손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 도영군 사건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량에 동승했던 손자가 사고로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급발진은 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사든 형사든 간에 그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그 사례를 살펴볼 때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민사 사건은 차주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 판매사 또는 제조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여의도 주차장 사건에서도 차주와 그 운전했던 경비 아저씨가 벤츠 판매사와 벤츠 제조사를 상대로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사건은 이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서울시청 사건에서도 그 6명의 사망자 그리고 이제 또 다수의 다친 사람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또는 치상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민형사 절차에서 가장 결정적 증거가 그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인데요. 국과수가 이 사고 차량을 들고 가서 정밀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하자가 있었는지, 급발진이 의심될 만한 결함이 있었는지를 감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증거가 절대 권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과수의 정밀 감정 외에도 그 자동차에 기록되는 사고 기록 장치, EDR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블랙박스, 사고 당시 또는 사고 전후에 운전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질주를 했는지가 나오겠죠. 그것도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밖에 운전자의 운전 경력, 그 다음에 사고 당시에 이제 경위, 굉음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주행 속도가 천천히 갔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속도가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일방 통행로 또는 역주행, 비정상적인 경로로 갑자기 운전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 사례를 보면 그 가속 페달에 남은 신발 자국,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점등됐는지 여부도 다 정황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죄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거 무죄 사례를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자동차가 갑자기 역주행을 하다가 편의점으로 돌진해서 한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급발진 관련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유죄의 증거죠. 즉 운전 미숙을 추측해야 하는 강력한 유죄의 증거인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자가 이 차가 지금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런 정황 증거로 비춰볼 때 비록 국과수 감정은 이렇게 결함이 없다고 나왔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행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도 급발진 의심 정황이 있었는데요. 우선 그 가속 페달, 엑셀 페달에 신발 자국이 없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무죄의 근거로 삼습니다. 즉 만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다면 보통 이제 신발 자국이 남을 텐데 그러한 자국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운전자가 40여년간 덤프트럭을 운전한 베테랑 운전자다. 운전 경력이 풍부하다는 점도 참작이 됐습니다. 이번 그 서울시청 사건에서도 그 운전자가 버스 기사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인데요. 과연 뭐 이런 경력이 어떻게 결과에 반영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다수 목격자의 진술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즉,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도 약 1분 정도 엔진에서 굉음이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연기가 계속 나고 타이어가 이제 막 돌았을 테니까 타이어 타는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는데도, 내렸다는 거는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다는 거겠죠. 내렸는데도 엔진 소리가 계속 나다가 누군가가 차 키를 뽑고 나서야 시동이 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매우 비정상적인 굉음이 났고 매우 짧은 시간에 아주 강한 속도로 이제 주행을 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도 점등되어 있었다는 이런 다수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례는 그 일방 통행로 160m를 몇 초 만에 쏜살같이 역주행해서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사건인데요. 마포 쪽에서, 서울 마포 쪽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차량 자체에서 그 결함으로 발생한 어떠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런 역주행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라고 하면서 운전자 과실 입증이 부족하다.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 측에 입각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무죄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참 무죄를 받기 어렵고 이런 급발진 사고에서 급발진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 급발진 사고다라는 게 입증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 과실 외에 급발진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규명할 수 없는 어떤 원인이 있을 만한 의심, 정황이 있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사랑 형사랑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청 사건에서도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그 사고 기록 장치, 즉 EDR의 기록이 국가수 감정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EDR이라는 거는 그 사고 전후에 자동차 속도,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 차량은 사고 전후에 약 5초간의 정보만 이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20초 이상 저장해야 하는 걸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작년 말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입법 예고를 했고, 그 내년부터 2025년 그리고 2027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EDR 항목을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하는 그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EDR 정보를 통해서 그 사고가 더욱 정확하게 규명되고 실체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서울시청 피해자분들 그리고 유족분들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